이번 시간에는 우리 데이터베이스 날짜 시간 사용자 정의 함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 그림 보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표 1번이다, 표 2번이다, 그 다음에 이제 표 3번이다, 표 4번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개 표가 있습니다. 자, 이 표들을 가지고 이제 문제 풀어라 그거죠. 자, 그럼 이제 1번부터 시작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3번에서 그랬어요. 그럼 표 3번이다. 그럼 표 3번이 지금 얘네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써져 있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데 그때 이제 시행 연도에 월이 5월인 그 시험의 과정 구분과 우리 시험 형태 그거를 표 1번에 B의 3에서 C의 3번 그 영역에 계산해서 표시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뭐 시험 형태가 지금 우리 B열에 전부 다 들어있고요. 시행 연도는 지금 우리 C열에 들어있는데 이 시행 연도를 봤을 때 지금 우리 이 날짜가 전부 다 써져 있어요. 이 날짜에는 지금 연도 있고 월도 있고 일도 있고 전부 다 있죠. 근데 우리는 뭘 찾을 거예요? 월이 5월인 거 찾겠죠. 5월인 거 찾아라. 그렇게 해주려면 우리가 시행연도 가지고 있는 이 곳에서 월을 먼저 추출한 다음에 그게 이제 5랑 똑같냐? 그렇게 해서 물어보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월이 5월이다 라고 하면 지금 여기 있네요. 5월달인 게 이거에 뭐를 구해라? 과정 구분이요. 과정 구분은 지금 여기 우리 A열에 들어있고 그리고 시험 형태는 우리 B열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5월달에 우리 과정 구분은 엑셀 중급이고요. 그 다음에 시험 형태는 우리 실기요. 해서 우리 여기다가 이제 엑셀 중급이다 실기다 해서 그렇게 이제 추출이 되게끔 그렇게 이제 하라는 겁니다. 그때 이제 조건을 쓸 때 우리 AA 2번에서 A 3번 그 영역에 그랬어요. 그러면 A 2, 3번이다. 그럼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여기다 이제 우리가 조건을 만드는데 그때 이제 조건은 우리 months라는 요 함수를 사용해서 작성해라. 그때 이제 이 문제를 풀 때 dget이라는 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이제 사용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데이터베이스 함수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죠. dcount A라는 것도 있고 dsum도 있고 daverage도 있고 뭐 dcount도 있고 dcount A도 있고 dmin도 있고 dmax도 있고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는데 이 데이터베이스 함수들은 생김새가 다 똑같아요. 자, 그럼 이제 데이터베이스 사용법 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우리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앞에 있는 첫 번째 글자가 전부 다 이제 D로 시작하죠. 그래서 D로 시작하는 함수가 만약에 나왔을 때 그때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맨 앞에다 이제 뭐 잡아준다? 우리 범위 잡더라. 범위 잡을 때 우리 전체 범위 잡아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뭐 해줘요? 우리 계산열, 몇 번째 열에 있는 걸로 계산할지 그 계산열을 잡아주고 컴마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조건 범위만 이렇게 이제 지정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 함수가 이 데이터베이스 함수 이름을 앞에다가 이제 쓸 텐데 그때 이제 dcount a를 쓰든 dcount를 쓰든 dsum을 쓰든 daverage를 쓰든 지금 문제 나온 이 dget이라는 함수를 쓰든 어떤 거를 쓰든 간에 이 뒤에 사용법은 다 똑같죠. 이 형식은 다 똑같다고요. 그때 이제 전체 범위 그러면 이 표 3번을 가지고 하라 그랬으니까 이 전체 범위를 잡아주면 될 거고 그때 이제 계산열이요. 계산열을 잡아줄 때 우리가 지금 B의 3번 여기다가 이제 과정 구분을 가지고 올 거니까 그때 이제 과정 구분이 첫 번째 열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C의 3번 셀에다가 이제 시험 형태를 구할 때는 시험 형태는 지금 우리 B열에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산열을 잡아줄 때 과정 구분을 찍든 아니면 시험 형태를 찍든 얘네들을 이제 찍어서 우리가 계산해 주면 돼요. 그리고 조건 범위는 문제에서 나온 게 시행 연도의 월이 5월인 거 그걸 이제 찾아라 그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조건을 쓸 때 우리가 지금 A의 2번에서 A의 3번에서 쓰라 그랬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조건을 작성하는 방법은 우리 고급 필터랑 똑같이 이제 작성해 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는 months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 시행 연도에서 월만 추출한 다음에 그 월이 5월이랑 똑같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써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함수를 이용할 거니까 우리가 이제 조건 제목은 그냥 조건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문제에서 이 영역에다가 이제 조건을 작성하라 그랬는데 그때 이제 조건 제목은 뭘로 해라 그런 말이 없어요. 없으니까 그냥 조건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고 그 밑에 칸에다가 이제 조건만 써주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일단은 months라는 함수요. 그래서 months라고 이렇게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행연도에 첫 번째 셀 찍어주면 돼요. 그렇게 해갖고 나서 이제 가로 닫아주면 여기서 이제 시행연도의 월이 1월달이니까 1하고 그렇게 나오겠죠. 여기서 이제 시행연도에서 우리가 months라는 함수로 추출한 그 값이 뭐랑 똑같아야 돼요? 5월인 거 찾아라 그랬으니까 5랑 똑같냐? 그렇게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1월달이고 지금 5랑 똑같냐 물어봤는데 5랑 똑같지 않으니까 false하고 그렇게 이제 결값이 나올 거예요.
여기서 지금 true가 뜨든 false가 뜨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가 이제 조건을 맞게 썼냐 안 썼냐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조건을 지금처럼 고급 필터 우리 조건 쓸 때처럼 똑같이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건 다 썼으니까 조금 이따가 우리가 dget이라는 그 함수를 이용할 때 우리가 조건 범위를 이곳을 이제 범위 잡아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과정 구분부터 가지고 오자고요. 자, 일단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우리가 dget 하고 우리가 함수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dget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맨 앞에다가 이제 전체 범위 잡아주면 돼요. 해서 A의 6번 셀부터 시작해서 우리 F의 15번까지 싹 다 범위 지정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컴마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계산열 찍어주면 됩니다. 지금은 나는 이제 과정 구분을 가지고 올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전체 범위를 이만큼을 잡았을 때 그때 과정 구분은 내가 범위 잡은 곳에 첫 번째 열에 있으니까 계산열을 1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뒤에다가 이제 컴마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조건 범위만 잡아주면 됩니다. 우리가 조건을 지금 A의 2번, A의 3번 여기다 이제 작성했으니까 요 두 개 셀을 이제 범위 잡아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가로 닫고 엔터요. 엔터 누르게 되면 엑셀 중급하고 이제 그렇게 떴습니다. 우리 시행 연도에서 월이 5월인 게 지금 요 데이터가 있고 그때 과정 구분은 엑셀 중급이 맞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문제 풀어주면 돼요. 해서 우리가 과정 구분 하나만 얘만 이제 계산을 할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쓰면 되지만 지금 요 한 문제를 가지고 과정 구분도 우리가 구해야 되고 시험 형태도 구해줘야 돼요. 그때 이제 dget이라는 함수를 써서 구하는데 얘는 이제 한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채우기엔들에서 문제를 풀어줘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제가 채우기엔들 하게 되면 안 되겠죠. 왜? 우리 이 전체 범위는 우리가 여기서 이제 과정 구분을 계산하든 시험 형태를 계산하든 간에 똑같은 이제 dget이라는 함수를 이용하는 거고 이 전체 범위는 얘가 됐든 무조건 이 범위에서만 구해줘야 되겠죠. 해서 이 범위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F4번 눌러서 절대 참조를 바꿔줘야 됩니다. 그리고 조건 쓴 이 범위도 내가 과정 구분 거를 구하든 시험 형태 거를 구하든 간에 5월달에는 똑같은 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여기다 써놨죠. 이 범위도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F4번 눌러서 전체 달러만 이렇게 이제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엔터 누르면 어차피 똑같이 나올 거고 이 상태에서 제가 채우기를 하면 또 채우기가 안 돼요. 왜? 우리는 이 첫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내가 이만큼 범위 잡은 곳에서 계산열을 찍을 때 1하고 썼잖아요. 숫자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1열에 있는 이 과정 구분을 갖다 줄 거예요. 근데 내가 채우기엔들 한다고 해서 그게 시험 형태로 바뀌어요? 안 바뀐다고요. 자, 보세요. 채우기 해볼게요. 채우기에도 어차피 똑같이 나오죠. 이 계산열은 숫자로 쓴 거기 때문에 상수값을 쓴 거기 때문에 자동으로 변하지 않는다고요. 그럼 내가 이거를 자동으로 채우기를 할 때 어떻게 하냐? 그러면 과정 구분은 여기 있고 과정 구분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시험 형태는 바로 오른쪽 셀에 있죠. 내가 이걸 또 오른쪽으로 당길 거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서 얘를 계산해서 채우기를 할 때 오른쪽으로 한 칸 당기는 거죠. 그러면 열 번호가 바뀌겠네요. 그때 이제 내가 계산열을 찍을 때 A의 6번 셀을 찍어놓고 셀의 주소가 표시가 되면 그걸 오른쪽으로 채우기를 하게 되면 이제 열 번호가 바뀌니까 B의 6으로 바뀌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계산열을 숫자로 쓰는 게 아니라 여기에 A의 6번 셀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요. 엔터 누르면서 우리가 채우기를 하게 되면 지금처럼 여기 보게 되면 B의 6번으로 그렇게 이제 변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채우기를 할 때 이 셀에서 오른쪽으로 채우기를 하니까 뭐가 바뀌더라? 열 번호가 바뀌니까 그때 이제 내가 계산열을 A의 6번 셀에 찍어줬으니까 채우기를 하게 되면 이제 B의 6번 셀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채우기를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숫자로 쓰면 안 되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셀 주소로 우리가 계산열을 잡아주면 돼요. 만약에 얘가 없어요. 얘가 시험 형태 구해라 이런 말이 없을 때는 아까처럼 우리가 요 열 번호를 숫자 1 하고 1로 써도 돼요. 1로 써도 되는데 지금 이제 채우기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계산열도 셀 주소로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서 우리가 채우기를 하면 되더라.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1번 문제 풀 때 그때 이제 작성한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 dget이라고 써놓고 여기 맨 앞에 요 범위가 우리 전체 범위죠. 전체 범위 잡아준 거고 A의 6번이다 해서 잡아놓은 게 우리 계산열이요. 그리고 A의 2번부터 A의 3번이다 해서 이렇게 잡아놓은 게 우리 조건 범위요.
그때 우리가 원래는 이 계산열을 숫자 상수값으로 1열에 있는 거 계산해라, 2열에 있는 거 계산해라, 그런 식으로 해서 상수값으로 숫자로 직접 써도 됐지만 지금처럼 우리가 채우기를 할 때는 셀 주소로 입력을 해야 채우기가 되더라. 그거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표 4번을 이용해서 월 평균 임금의 50%가 100만 원 이상인 그 자료의 개수를 계산해서 표 2번에 F3번 셀에다가 표시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표 2번에 우리 F3번이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그 자료의 개수를 우리가 표시하라는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 함수를 보니까 dAverage라는 함수도 있고요. dCount A도 있고 dSum도 있고 이 세 개 함수 중에서 알맞은 함수를 선택해서 사용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개수를 셀 거니까 우리가 dCount A라는 이 함수를 사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dAverage 안 쓸 거고요. dSum도 이제 안 쓸 겁니다. 그래서 dCount A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개수를 이제 구해 줄 거예요. 그때 이제 dCount A라는 그 함수도 우리 데이터베이스 함수죠. 해서 우리 데이터베이스 함수 생김새가 우리 전체 범위, 계산열, 우리 조건 범위요. 그럼 이제 조건을 따로 작성해야 되는데 문제 보니까 조건은 표 2번에서 2의 2번에서 2의 3번 그 영역에 작성해라. 지금 여기다가 이제 조건 작성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조건 한번 써보자고요. 자, 그럼 맨 위에다가 이제 우리가 조건하고 이제 조건 제목 써주고요. 그리고 그 밑에 조건 써주면 되는데 조건이 뭐예요? 월 평균 임금의 50%가 100만 원 이상이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월 평균 임금의 50%그 값이 얼마인지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하냐? 여기다 이제 는이라고 써주고요. 표 4번에 보니까 월 평균 임금하고 이렇게 우리 D열에 쭉쭉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첫 번째 셀 찍어주면 되겠죠? 첫 번째 셀 찍어주고 이 값 곱하기 이제 얼마 해주면 돼요? 50%하고 직접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눌러보면 지금처럼 171만 원이다. 그러고 나왔어요. 지금 월 평균 임금이 첫 번째 셀이 지금처럼 342만 원이니까 그거의 50% 값이 지금처럼 171만 원 하고 나오는 게 맞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D19번 셀 곱하기 50%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월 평균 임금의 50%의 그 값을 구했습니다. 이게 이제 100만 원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게끔 우리가 뒤에다가 이제 조건을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 뒤에 가서 크거나 같다 100만 원 하고 우리가 직접 써주면 됩니다. 해서 조건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해 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true 하고 나왔죠. 왜? 아까 우리가 여기 월 평균 임금에서 50%한 그 값이 171만 원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값은 1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true 값이 뜬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자료 개수 한번 구해보자고요. 자, 일단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여기다 이제 dCount A 하고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dCount A라고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자, 일단 우리 전체 범위 잡아줘야죠. 전체 범위 잡아줄 때 우리가 A의 18번 셀부터 시작해서 F의 25번 셀까지요. 요만큼 이제 범위 지정해주면 이제 전체 범위 다 잡았습니다. 컴마 찍어주고 이제 계산열이요. 우리는 어떤 거에 개수될 거예요? 우리는 월 평균 임금의 50% 그 한 값이 100만 원 이상인 그 자료에 이제 개수를 셀 거기 때문에 그게 지금 우리 이만큼 범위 잡았을 때 월 평균 임금이 우리 네 번째 열에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숫자 4하고 그렇게 이제 쓸 겁니다. 그래서 숫자 4라고 직접 이제 입력을 해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조건 범위, 조건을 우리가 2의 2번에서 2의 3번 여기다가 이제 입력을 해놨으니까 지금 좀 이렇게 이제 범위 잡아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가로 잡고 엔터만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6개 하고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 데이터 좀 보자고요. 데이터 보니까 지금처럼 얘는 이제 월 평균 임금이 지금 300 얼마니까 이거에 50% 해도 100만 원이 넘겠죠. 얘도 100만 원 넘을 거고요. 얘는 200 얼마니까 200 얼마가 이만큼 있으니까 이거의 50%한 값이 100만 원 이상 맞겠죠. 그래서 요만큼이요. 그래서 얘는 지금 199만 원이니까 이거에 50% 해봤자 100만 원 이상이 안 돼요. 안 되니까 얘 빼고 나머지 데이터요. 해서 개수가 지금처럼 6개 하고 이렇게 이제 나온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2번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했어요. 자, 그럼 이제 아까 우리 1번 문제 풀었죠? 1번 문제 풀 때 쓴 식은 제가 지금 아까 이렇게 이제 작성했거든요. 여기다가는 전체 달러, 절대 참조 형태로 만들었는데 지금 요 2번 문제 풀 때는 절대 참조 형태로 만들질 않았어요. 왜요? 요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요 첫 번째 셀을 계산해서 우리가 채우기를 할 거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절대 참조 형태로 만들어 준 거고 지금 여기서는 2번 문제는 요 칸 한 칸만 딱 계산하고 끝나죠. 채우기를 하지 않잖아요. 채우기를 안 하니까 달러를 굳이 붙일 필요가 없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다 이제 전체 달러 표시를 붙였다고 해서 틀린 걸로 측정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시험 문제에서 이제 채점을 할 때는 실제 시험 문제에서 채점할 때는 문제상에서 제시된 그 함수를 정확하게 썼는지 그리고 결값이 정상적으로 나왔는지 그걸 가지고 이제 채점하는 거지 달러 표시가 붙었네 안 붙었네 그거 가지고는 우리 채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달러 표시를 붙였다고 해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계산열을 A의 6번 셀에 찍었어요. 우리 1번 문제 풀 때는. 근데 여기는 숫자 4라고 썼죠. 왜? 6칸 한 칸만 그냥 계산하고 끝날 거니까. 지금처럼 숫자 4를 써도 되는 거고요. 그때 이제 내가 이만큼 범위 지정했을 때 그때 월 평균 임금이 우리 뒤에 18번 셀에 들어있죠. 해서 여기다 숫자 4 대신에 뒤에 18번 셀 얘를 찍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 1번 문제 풀 때는 반드시 A의 6번 셀을 반드시 찍어줘야죠. 왜? 얘도 계산열도 여기에 있다가 이쪽으로 시험 형태로 이제 변해야 되니까 여기서 요거 이제 계산하고 채우기를 했을 때 시험 형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셀의 주소가 변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셀 주소로 반드시 써야 되지만 지금 여기서 요 한 칸만 계산하고 그냥 끝날 거기 때문에 이 계산열을 셀 주소로 입력을 해도 되고 지금처럼 숫자 값으로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2번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4번에서 그랬습니다. 표 4번이 지금 아래쪽에 여기 있죠. 자, 여기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 4번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보너스 지급률을 이제 구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보너스 지급률을 구할 때는 사용자 정의함수 KS 보너스 지급률 요걸로 이제 작성해서 계산을 수행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자, 얘가 이제 사용자 정의함수를 이용하는 건데 이제 사용자 정의함수는 어떻게 들어가는지 좀 보자고요. 우리 사용자 정의함수라는 거 말 그대로 사용자가 직접 함수를 정의해서 만들어서 이제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함수들 가장 기초적인 함수가 우리 sum이다, average다, count다 해서 그런 함수들 있죠. 그런 함수들을 사용자가 직접 만들어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거 만드는 방법부터 좀 살펴보자고요. 우리가 그거를 이제 만들 때는 우리 엑셀이랑 우리 비주얼 베이직이랑 서로 연결이 돼 있어요. 해서 우리가 이제 비주얼 베이직으로 우리가 만들어주면 된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때 이제 비주얼 베이직으로 들어갈 때는 우리가 맨 위에 보게 되면 이제 개발 도구라고 있습니다. 요 개발 도구를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맨 앞에 비주얼 베이직 하고 여기 있어요. 얘를 이제 클릭해서 우리가 들어가 주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쓰고 계신 그 엑셀에 만약에 요 개발 도구가 만약에 없다면 이 개발 도구를 먼저 표시를 해야 되겠죠. 자, 개발 도구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좀 보세요.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엑셀 화면 좀 크게 좀 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파일이라는 메뉴 들어가게 되면 제일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이 옵션으로 우리가 들어가 주면 돼요. 이 옵션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엑셀 옵션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이렇게 떠요. 뜨면 중간에 보게 되면 이제 리본 사용자 지정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돼요. 리본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화면이 나타나는데 오른쪽에 보게 되면 기본 탭하고 이곳에 있습니다. 기본 탭이 있고 여기 보니까 개발 도구에 제 거는 이제 체크 표시가 돼 있죠. 제가 지금 개발 도구라는 이 메뉴를 선택해서 지금 이곳에 개발 도구에 있는 게 쭉쭉 이제 표시가 됐으니까 지금처럼 여기 이제 마이너스로 표시가 되는데 원래는 지금처럼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개발 도구에 체크 표시가 돼 있어야 제 것처럼 이렇게 이제 개발 도구라는 이 메뉴가 화면상에 나타납니다. 해서 이곳을 체크하고 그리고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개발 도구라는 이 메뉴를 우리가 활성화시킨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자, 개발 도구 없을 때는 이렇게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개발 도구 활성화 시켰으면 여기서 이제 비주얼 베이직 요거를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비주얼 베이직 화면이 짜잔하고 이렇게 떠요. 그러면 이곳에다가 이제 우리가 작성을 해주면 되는데 비주얼 베이직에 들어올 때 지금처럼 이렇게 들어와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가 이제 단축키를 이용해도 돼요. 단축키를 이용할 때는 우리가 키보드에서 Alt키를 꾹 누르고요. 우리 키보드 상단에 보게 되면 F1번부터 시작해서 F12번까지 기능키가 쭉 있죠. 그 중에 F11번이요. 해서 Alt키 꾹 누른 상태에서 Alt F11이요. 이렇게 이제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비주얼 베이직이 짜잔한 거 떴죠. 이렇게 해서 되도록이면 단축키를 외워서 사용하세요. 자, Alt하고 F11번이 우리 비주얼 베이직 요 에디터를 우리가 킬 때 사용하는 그 단축키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우리가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 때는 무조건 우리가 삽입이라는 이 메뉴 찾아가면 됩니다. 이 메뉴에 들어가게 되면 모듈이라고 있어요. 이 모듈을 추가시키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나타나면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코드, 사용자 정의 함수 그 코드를 여기다가 우리가 직접 써서 우리가 함수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해서 이 모듈은 무조건 키는 거예요. 나 사용자 정의 함수 할 거야. 그랬을 때 무조건 어디로 들어간다? 비주얼 베이직 들어와서 우리 삽입이라는 이 메뉴에 우리 모듈이요. 무조건이요. 무조건. 해서 삽입의 모듈. 이렇게 켜서 지금처럼 모듈이 뜨면 여기다 이제 코드를 작성하더라. 자, 그럼 여기다 이제 어떤 코드를 우리가 작성하면 되는지 그거 좀 살펴보자고요. 자, 우리 실제 시험 문제를 봤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3번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죠. 나와 있을 때 그때 모듈 창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주어진 거 요거 이제 입력해 주는 거예요. 퍼블릭 펑션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줄을 쭉 입력하게 되면 엔드 펑션이라고 자동으로 짜잔하고 뜹니다. 해서 엔드 펑션을 우리가 입력하는 게 아니라 요 첫 번째 줄만 입력해 주면 자동으로 얘가 이제 생성이 돼요. 그리고 지금 이 문제에 맞게 이 문제의 조건에 맞게끔 우리가 이제 코드를 작성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코드를 요 사이에다가 퍼블릭 펑션하고 엔드 펑션 요 사이에다가 우리가 쭉쭉 이제 코드를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문제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코드를 이 사이에다가 이제 써줘야 되는데 그 코드 쓰는 그 형식이 크게 보게 되면 이제 우리 시험 문제, 실제 시험 문제 출제되는 게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 좀 먼저 살펴보고 이 3번 문제 풀자고요. 우리 시험 문제가 나올 때 지금처럼 조건 없이 명령문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총 매출을 이제 계산한대요. 총 매출을 계산하는 사용자 정의 함수 fn 총 매출을 작성해서 계산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다면 여기 보니까 fn 총 매출이라는 거는 단가하고 할인율하고 판매량하고 요 세 가지 값을 인수로 입력을 받는데요. 입력을 받아서 총 매출을 이제 계산해서 되돌려 줌 그렇게 돼 있죠. 그때 이제 총 매출을 어떻게 계산하냐? 단가 곱하기 1 할인율 곱하기 판매량 이렇게 해서 계산해라. 그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때 이제 총 매출을 이렇게 계산할 때는 특정 조건이 없죠. 어떤 조건을 만족했을 때 이렇게 계산하고 이 조건에 만족 못했을 때 어떻게 계산해라.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총 매출은 무조건 모든 셀에다가 이런 식으로 계산에 대해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조건이 없는 거, 조건이 없이 그냥 명령문만 있는 경우 그렇게요. 그때 이제 우리 시험 문제 보게 되면 요 가운데 줄은 우리가 직접 이제 입력해야 되니까 얘는 이제 없겠죠. 시험 문제상에 없고 얘는 이제 있어요. 퍼블릭 펑션하고 얘하고 엔드 펑션하고 이거는 시험지에 써 있을 거예요. 써 있는 거 그냥 그대로 보고 똑같이 이제 입력해 주면 됩니다. 문제에서 보니까 이제 단가하고 할인율하고 판매량 이 세 가지를 인수로 받아서 계산하라 그랬죠. 그때 이곳에 보게 되면 단가다, 할인율이다, 판매량하고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요 가로 안에는 어떤 걸 쓰더라? 우리가 입력받을 그 인수의 제목을 지금처럼 이렇게 쓰더라. 그리고 요 앞에 보게 되면 fn 총 매출이라고 우리가 이제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얘는 이제 사용자 정의 함수 이름이에요. 문제 보니까 총 매출을 계산하는 사용자 정의 함수 fn 총 매출 이거를 이제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죠. 이렇게 해서 사용자 정의 함수 이름도 지금처럼 문제상에서 정해준다고요. 정해주는 이름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특정 조건이 없고 명령문만 있다 그랬죠. 그때 명령문도 문제상에서 이렇게 정해준다고요. 그러면 이 식을 그대로 써주면 돼요. 그대로 똑같이 써주는데 이거를 계산해서 누구한테 되돌려줘라? fn 총 매출 이 사용자 정의 함수한테 이 값을 계산한 그 결과를 되돌려줘라.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입력하는 거는 요거 한 줄밖에 없어요. 시험 문제상에서 얘하고 얘는 이제 정해준다고요. 문제상에서 주니까 이거는 문제지 보고 똑같이 입력하면 되는 거고 우리가 직접 작성해야 되는 거 내가 직접 작성해야 되는 건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때도 문제에서 총 매출은 그러고 나왔죠. 똑같이 써주면 되고요. 그때 이제 단가 곱하기 1 할인율 곱하기 판매량으로 해라 그랬으니까 그 식을 그대로 똑같이 이제 입력만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요건 이제 조건 없을 때 그렇게 이제 작성하더라. 요거 이제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예요. 두 번째 거는 이제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어서 참일 때 어떻게 해라. 거짓일 때 어떻게 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을 때. 자, 지금처럼 문제 유형 보니까 작업평가를 계산하는 사용자 정의함수 KS 작업평가라는 거 이거를 이제 작성해서 계산을 수행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KS 작업평가라는 거는 어떻게 계산하냐. MD와 MH 이 두 가지를 인수를 받아서 작업평가를 계산해서 이제 되돌려 준다.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 문제상에서 사용자 정의함수 이름이 이렇게 짜잔하고 나왔고 그때 이제 인수를 사용하는 게 MD 그리고 MH 이 두 가지를 인수를 받는다 그랬죠.
해서 우리 시험 문제상에 물론 써 있어요. 물론 퍼블릭 펑션하고 KS 작업 평가하고 요게 써져 있고 엔드 펑션도 당연히 써져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문제지를 보고 입력을 하면 되지만 그래도 뭐가 뭔지는 알아야 되니까 요것도 기억 좀 해두라고요. 해서 앞에다가는 우리가 뭘 쓴다. 사용자 정의함수 이름 쓰더라. 그리고 그 뒤에 가로로 묶어서 뭘 입력한다. 우리가 인수를 받을 그 필드의 이름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더라. 그때 이제 작업 평가는 어떻게 계산하냐? MH 나누기 MD 곱하기 8 이렇게 이제 계산한 그 값이 만약에 0.8 이상이라면 원만이라고 그렇게 이제 두 글자를 출력해라. 그리고 만약에 0.8 이상이 아닐 때도 있겠죠. 아닐 때는 속도 조절 요걸로 이제 출력을 하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이 KS 작업 평가 이걸 가지고 계산할 때 출력되는 결과는 원만이 출력되거나 속도 조절이 출력되거나 둘 중에 하나요. 그때 이제 원만이 출력이 되려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계산한 그 값이 그 결값이 0.8 이상일 때 원만을 출력하고 그렇지 않으면 속도 조절이라고 요걸 이제 출력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해서 여기서 이제 조건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처럼 우리가 if라는 요 명령어로 이제 물어보면 됩니다. 그때 이제 if라고 써주고 요 중간에 써져 있는 얘가 이제 조건이요. 조건. 그리고 조건 다섯 쓰면 뒤에다가 이제 then이라고 우리가 써줘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조건에 만족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이제 써주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else라고 명령문 쓰고 그리고 이 조건에 만족을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해서 거짓일 때 어떻게 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곳에다가 써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if문 다 끝났으니까 end if하고 여기서 이제 닫아준 거예요. 해서 if, then, else, and if, then, else, and if 해서 이거는 이제 명령문이에요. 명령문. 해서 if하고 then 사이에는 뭘 입력한다? 조건을 입력하더라. 해서 이 조건에 만족하면 바로 밑에 줄에 있는 얘를 이제 계산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제 else를 찾아가서 거짓일 때는 요걸 이제 계산해라. 그렇게 해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if 명령문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할 수 있어요. 해서 이 명령문 형식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시험 문제 보게 되면 문제를 이렇게 주어지고 문제상에서 if문으로 작성해라, select문으로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에서 정해줘요. 아무거나 써라 그게 아니라 둘 중에 이제 하나 쓰라고 정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if문으로 작성할 수 있는 거는 전부 다 이제 select문으로도 작성할 수 있어요. 또 select문으로 작성할 수 있는 거는 전부 다 이제 if문으로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f하고 select 둘 중에 이제 하나가 실제 시험 문제에 나와요. 나오니까 명령문 외울 거는 if하고 select하고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 기본 형식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거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내 머릿속에 있는 거 가지고 쭉쭉 이제 입력을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이 명령문의 형식을 모르면 아예 손도 못 댄다고요. 이 사용자 정의 함수는 우리 함수 문제가 나올 때 무조건 한 문제는 같이 나온다고요. 이 사용자 정의 함수는 무조건 한 문제는 나와요. 해서 이것도 유형을 알고 나면 크게 세 가지 유형밖에 없어요. 해서 이 세 가지 유형만 내가 알고 있으면 어떤 사용자 정의 함수가 시험 문제로 나오든 간에 다 맞출 수 있다고요. 이 사용자 정의 함수는 시험 문제 난이도로 봤을 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명령문의 형식만 알면 쉽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문의 형식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물론 필기에서 공부하셨으니까 금방금방 알아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만약에 많이 잊어버렸어요. 나 이거 모르겠어. 사용자 정의함수 분명히 공부했는데 기억이 안 나. 그러면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명령어 형식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if라고 쓰고 then하고 요 사이에다가 뭐 입력한다? 조건 입력한다. 그리고 이 조건에 만족했을 때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해서 참일 때를 여기다 써주고 그리고 else라고 명령문 쓰고 그 밑에다가 else 밑에다가 거짓일 때 어떻게 해달라고 이렇게 쓰더라. 그리고 이제 if문이 끝났으니까 end if로 이렇게 이제 끝내주면 됩니다. 요게 이제 if문이요. 그 다음에 이제 select문도 보자고요. select문도 보게 되면 내가 if로 작성하든 select로 작성하든 어차피 public 펑션하고 쓰는 거는 어차피 똑같다고요. 퍼블릭 펑션을 시작하고 엔드 펑션 이건 어차피 시험지에 써 있으니까 시험지에 써져 있는 거 보고 그대로 똑같이 입력하면 되는 거고요. 그때 이제 셀렉트 문을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그래서 얘는 이제 셀렉트 케이스로 시작하고요. 그리고 엔드 셀렉트로 이렇게 끝납니다. 해서 셀렉트 케이스라고 쓰고 그 뒤에다가 요 값을 계산해라.
이 값을 계산해라. 이 값을 계산해서 케이스에 집어넣고 그때 케이스의 그 값이 0.8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조건 쓴 거예요. 0.8 이상이라면 이렇게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케이스 else로 가서 0.8 이상이 아닐 때 얘를 이제 계산해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 if문하고 우리 select문 요거는 정확하게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유형 좀 보자고요. 세 번째 유형 보게 되면 얘는 이제 조건이 여러 개 있는 거예요. 조건이 여러 개인데 우리가 앞에서 아까 좀 전에 봤던 거 조건이 하나일 때 참하고 거짓하고 두 가지밖에 없겠죠. 그때 우리가 if하고 select문 썼죠. 조건이 여러 개일 때도 마찬가지요. 조건이 여러 개일 때도 if문으로 작성해라, select문으로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시험 문제에서 정해준다고요. 그럼 이제 둘 중에 하나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그때 이제 문제를 보니까 계산 작업 2번 시트에서 하는데 그때 이제 표 3번에 이 영역 C의 29부터 C의 36번 그 영역에 사용량과 요금표에 따라 에너지 사용 요금을 계산하는 그 사용자 정의함수 FN 에너지 요금을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FN 에너지 요금이라는 이 사용자 정의함수는 사용량이라는 거를 인수를 받는데요. 그러면 인수로 입력받는 게 사용량 하나밖에 없죠. 이 사용량을 인수를 받아서 우리 사용요금을 계산해서 되돌려 준다. 그때 이제 사용요금은 어떻게 계산하냐? 사용량 곱하기 단위당 요금으로 그렇게 이제 계산하래요. 우리 사용량이라는 건 인수로 입력받는다 그랬으니까 얘는 이제 내가 입력받는 그 값일 거고요. 그 뒤에 보니까 이제 단위당 요금을 곱하라 그랬는데 단위당 요금은 지금 보니까 지금처럼 사용량에 따라서 단위당 요금이 이렇게 쭉쭉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사용량이 여기에 해당해, 여기에 해당해, 여기에 해당해, 여기에 해당해, 여기에 해당해 전부 다 물어봐야 되겠죠. 왜? 사용량에 따라서 단위당 요금이 계속해서 바뀌니까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사용량의 값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조건이 여러 개일 때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지금처럼 사용자 정의함수를 만들어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다면 시험 문제상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요거는 이제 들어있을 거예요. 시험지에 써 있어요. 그래서 퍼블릭 펑션하고 FN 에너지 요금이라는 이 사용자 정의함수를 만드는데 그때 사용량이라는 거 요거를 이제 인수로 받는다 그랬죠. 인수로 받을 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가로 안에 이렇게 사용량이라고 요거 하나만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요거를 비주얼 베이직에다 입력하게 되면 엔드 펑션하고 얘는 이제 자동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이거를 이제 if하고 select문으로 어떻게 작성하는지 좀 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제 if문으로도 우리가 작성을 할 수 있고 select case문으로 우리가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if 먼저 보자고요. 어차피 public 펑션하고 쓰는 거 얘하고 얘는 어차피 똑같겠죠. select문이 됐든 아니면 if문이 됐든 이 첫 번째 줄하고 마지막 줄은 어차피 똑같다고요. 그때 이제 if문을 쓸 때는 우리 if라는 요 명령어와 요 then이라는 요 명령어 그 사이에다가 우리가 조건을 써준다고 했습니다. 해서 지금 여기 보면 400일 이상일 때는 300이다. 그렇게 이제 단위당 요금을 반환을 시켜서 이제 사용 요금을 계산하면 되겠죠. 해서 400일 이상이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고 400일 이상이라면 사용량 곱하기 300을 해라. 그 계산한 그 결값을 누구한테 되돌려줘라? FN 에너지 요금에다가 돌려줘라. 왜? 우리 사용자 정의함수 이름이 FN 에너지 요금이니까 여기서 계산한 그 값을 그 사용자 정의함수한테 반환해라. 그렇게 써준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else를 찾아가야죠. else를 찾아갔더니 else하고 if가 또 붙었어요. 그럼 이제 조건이 붙은 거죠. 조건이 이번에는 뭐요? 사용량이 이제 300일 이상이냐? 그렇게 해서 우리가 then이라고 이렇게 써서 요 사이에다가 우리가 조건 써준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거 else if를 봐도 요 else if 요거랑 이제 then이라는 그 명령어 그 사이에 이제 조건이요. 그리고 else if랑 그 다음에 then하고 그 사이에 또 조건 이렇게 이제 써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건을 쓰고 나면 뒤에다가 뭘 입력해야 된다? then을 입력하더라. 해서 지금처럼 여기서 이제 400일 이상이면 사용량 곱하기 300을 해서 그 결값을 FN 에너지 요금한테 집어넣어라. 그렇지 않으면 이제 else로 찾아왔더니 다시 if가 시작되죠. 해서 조건을 또 써준 거예요. 이번에는 사용량이 300일 이상이야? 그렇게 물어보고 300일 이상일 때는 사용량 곱하기 200을 해라. 왜? 400, 그 사이라면 200이라고 했으니까 지금처럼 사용량 곱하기 200을 해서 그거를 이제 FN 에너지 요금한테 줘라. 그렇게 이제 써준 거예요. 만약에 이것도 아니래요. 그럼 다시 else로 찾아갔는데 다시 또 if고 시작되죠. 해서 if하고 써주고 그 뒤에다 이제 조건이요.
조건이 이제는 사용량이 200일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죠. 물어보고 200일 이상이라면 사용량 곱하기 150을 해라. 그 값을 FN 에너지 요금한테 반환해라. 그렇게요. 만약에 이 조건도 만족을 못한다면 else로 찾아가서 우리 다시 그 뒤에 보니까 if로 다시 또 시작했죠. 해서 사용량이 이번에는 100일 이상이야. 그렇게 물어보고 100일 이상이라면 사용량 곱하기 100으로 계산해. 그 결값을 FN 에너지 요금한테 줘라. 그렇게요. 근데 지금 얘도 만족 못한대요. 그러면 이제 그냥 else로 넘어와서 사용량 곱하기 50을 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if로 시작했으니까 맨 마지막에 끝낼 때는 우리가 end if로 이렇게 이제 끝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우리가 if 문으로만 작성할 수 있는 게 아니라 if 문으로 쓸 수 있는 모든 명령어는 우리 select 문으로도 작성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select 케이스로 시작하고 end select로 이렇게 끝났어요. 그때 이제 사용량에 따라서 계산해라. 그렇게 써놓은 거죠. 만약에 사용량이 401 이상이야. 400일 이상이면 이렇게 계산해라. 300일 이상이면 이렇게 계산하고 200일 이상이면 지금처럼 이렇게 계산해라. 그리고 100일 이상이면 지금처럼 이렇게 계산해라. 근데 400일 이상도 아니래요. 300일 이상도 아니고 200일 이상도 아니고 100일 이상도 아니래요. 그러면 그냥 else로 찾아와서 사용량 곱하기 50으로 계산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select 케이스문으로 이렇게 이제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 if 문하고 select 케이스문하고 요거 이제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용자 정의 함수에서 실제로 시험 문제 나오는 거 보면 지금처럼 세 가지밖에 없어요. 아까 우리 첫 번째 봤던 게 조건 없이 명령문만 있을 때 요런 유형이 하나 있고, 두 번째 유형은 조건이 붙긴 붙었는데 참하고 거짓일 때, 해서 조건이 하나일 때 그렇게 이제 작성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거 방금 했던 게 여러 개 이제 조건이 붙었을 때 그렇게 이제 작성하는 방법이 있고, 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요 세 가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왜? 사용자 정의 함수는 무조건 한 문제는 시험 문제 나온다고요. 근데 유형을 보게 되면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유형이 실제 시험 문제 나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법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되게 쉽다고요. 근데 명령어를 아직 못 외웠어요. 그러면 엄청나게 어려울 거예요. 왜? 모르니까. 손도 못 대니까. 뭐 명령어를 알아야 내가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명령어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실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3번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KS 보너스 지급률이라는 요 이름으로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라는 거죠. 그때 이제 우리 KS 보너스 지급률은 월 평균 임금 그리고 전년 월 평균 임금 이 두 가지를 인수로 받아서 보너스 지급률을 계산해서 되돌려 준다. 그렇게 돼 있죠. 해서 여기서 이제 인수를 받는 게 두 가지 값입니다. 해서 우리가 퍼블릭 펑션이라고 써져 있고, 여기 사용자 정의 함수 그 이름이 써져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인수로 받는 거 그 값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가로로 묶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엔드 펑션하고 이렇게 있죠. 그때 이제 보너스 지급률은 월 평균 임금 마이너스 전년 월 평균 임금 나누기 월 평균 임금으로 계산을 하래요. 그렇게 이제 계산한 그 값이 0.05 이상이면 0.05로 그렇게 이제 출력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0.1로 표시가 되게끔 계산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조건이 하나밖에 없죠. 해서 0.05 이상이야. 이상이면 이거 출력해. 그렇지 않으면 이거 출력해. 그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좀 전에 봤던 유형으로 봤을 때 두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비주얼 베이지 켜서 우리 한번 작성 한번 해볼게요. 자, 비주얼 베이지 킬 때는 우리 단축키 되도록이면 단축키 쓰라 그랬어요. 그래서 Alt하고 F 11번이요. Alt하고 F 11번 눌렀더니 지금처럼 비주얼 베이직이 짜잔하고 이렇게 떴습니다. 자, 그럼 요거 창 크기 조절 좀 할게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비주얼 베이직 뜨자마자 우리는 삽입이라는 메뉴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모듈이라는 거 삽입한다 그랬죠. 모듈이라는 거 삽입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창이 떠요. 아무것도 없어요. 없으면 여기다가 이제 바로 우리가 문제상에서 주어진 거 요거 먼저 이제 입력을 해준다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퍼블릭 펑션하고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퍼블릭 펑션이라고 쓰고 KS 보너스 우리 지급률 가로 열어주고요. 월 평균 임금 컴마 그 다음에 전년 월 평균 임금하고 이렇게 이제 똑같이 우리가 작성하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 엔드 펑션이 자동으로 뜨죠. 해서 지금 이 두 줄 입력하는 거는 문제상에서 주어진 거 이거 보고 그대로 똑같이 이제 입력해 주면 돼요. 요거 입력할 때 이제 조심할 건 뭐예요? 요런데 이런 곳에 이제
오타가 나지 않게 조심해야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요 사이에다가 우리가 이제 명령문만 써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if 명령어 입력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이제 if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한 칸 띄고요. if하고 조건 쓰고 우리가 then이라고 쓴다 그랬죠. if하고 then 요 사이에다가 우리가 이제 조건 입력하는 거예요. 자, 조건이 뭐예요? 조건은 여기서 이만큼 계산한 그 값이 0.05 이상이냐? 그게 이제 조건이죠. 그래서 그 식 그대로 써주면 돼요. 여기 보니까 지금 이 값이 0.05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봐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중간에 여기 시작하는 곳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가로로 묶여 있죠. 그 가로까지 똑같이 써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가로 열어주고요.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월 평균 임금 빼기 전년 월 평균 임금 똑같이 써주고요. 그리고 가로 닫아주고, 그리고 나누기 쓰고, 그 뒤에 똑같이 월 평균 임금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요만큼이 지금 문제상에서 요만큼을 보고 똑같이 입력한 거죠. 지금 요만큼 계산한 게 0.05 이상이야? 그렇게만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 뒤에다가 크거나 같다 0.05 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 if하고 then이라는 그 명령어 사이에다가 지금처럼 이곳에서 계산한 그 값이 0.05 이상이야. 그렇게 해서 이제 조건 쓴 거예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어떻게 하래요? 0.05로 하고 그 외에는 0.1로 하라 그랬죠. 이 0.05다 0.1이다 해서 이 값을 우리가 이 사용자 정의함수 이름한테 반환해 주는 거예요. 그 값을. 해서 이곳에다가 우리가 KS 보너스 지급율이라고 써주고, 이 사용자 정의함수한테 무슨 값을 되돌려줘라? 0.05라는 값을 되돌려줘라. 언제? 이 조건에 만족했을 때.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이 조건에 만족을 못해요. 그럼 우리가 이제 else라고 써주고, 그 밑에다가 이제 또 똑같이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KS 보너스 지급률에다가 얼마를 되돌려줘라? 0.1이라는 값. 그 외에는 0.1이 표시되게 하라 그랬으니까 0.1이라는 값을 반환해 달라. 그렇게 써주고, 우리 이제 if만 다 썼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and if하고 이렇게만 이제 써주면 됩니다. 해서 저는 중간중간에 지금 한 줄씩 한 줄씩 다 띄어서 입력했어요. 그렇게 이제 입력한 거는 여러분들 이제 보기 편하라고 그렇게 줄을 띄어서 입력한 거고, 얘를 굳이 줄을 띄지 않고 쭉쭉쭉 입력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건 if하고 then 사이에다 조건 써주고, 이 조건에 만족했을 때 이렇게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else로 찾아와서 이 조건에 만족 못했을 때는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이제 써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코드만 작성해주면 돼요. 코드 작성이 다 끝나고 나면 우리가 이제 비주얼 베이직 꺼버리면 돼요. 해서 비주얼 베이직 창 오른쪽 끝에 보게 되면 X 버튼 있죠? 요 X 버튼을 눌러서 꺼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엑셀로 되돌아갈 때 지금 이 도구 몸에 보게 되면 엑셀 아이콘이 있죠? 요거 눌러도 돼요. 둘 중에 아무거나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는 끌게요. X 버튼으로 꺼버리고, 그러면 이제 사용자 정의함수 다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내가 이곳에다가 보너스 지급률을 이제 지금 방금 내가 만든 그 사용자 정의함수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 방금 만든 그 사용자 정의함수를 불러와야 되겠죠. 불러올 때는 이제 어떻게 불러오냐? 우리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수식 입력줄 앞에 보게 되면 fx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함수마법사하고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창이 떠요. 뜨면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범주 선택이라고 있죠. 이 범주 선택 클릭해 주고요. 맨 밑에 보게 되면 사용자 정의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든 그 함수 불러와라. 사용자 정의하면서 불러주세요 라고 해서 사용자 정의라는 거 요거 이제 클릭만 해주면 돼요. 클릭하게 되면 내가 만든 그 사용자 정의 함수 이름이 짜잔하고 이렇게 떠요. 뜨면 얘 선택해주고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아까 우리 문제상에서 월평균 임금과 전년 월평균 임금을 인수로 받는다 그랬죠. 해서 그 두 가지 값을 이제 입력해라. 그렇게 이제 제목이 뜬 겁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첫 번째 쌀한 거 요거 이제 계산하고 있으니까 월 평균 임금을 얘 뒤에 19번 셀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전년 월 평균 임금하고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 월 평균 임금을 310만 원 하고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 셀을 찍어주면 돼요. 그렇게 해서 요 제목에 맞게 지금처럼 이렇게 해당 셀을 이제 찍어주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돼요. 해서 여기서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5% 하고 나왔죠. 그리고 채우기 핸들 쭉쭉쭉 해주면 돼요.
그랬더니 지금처럼 5%다, 10%다, 5%다 하고 이렇게 이제 쭉쭉 이제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3번 문제 끝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기본 문제에 있는 거 같이 한번 풀면서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함수 이름만 다를 뿐 사용하는 함수 형식이 다 똑같다고 했어요. 다 똑같으니까 그 문제, 데이터베이스 함수 문제가 나왔을 땐 절대로 틀리지 않게끔 여러분들이 꼭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처럼 사용자 정의 함수에 보게 되면 유형이 총 3가지 있었어요. 그 3가지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꼭 외우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문제를 풀다가 이제 헷갈리거나 잘 안되면 여러분들이 그 문제, 해당 문제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외울 거 먼저 외우시고 문제 풀어보세요.